지구인들 모두 잘 지내고 있지? 오늘은 우주의 구조에 대해 알려주지. 우주는 말이야, 더 먼 곳일수록 약간 덜 뭉쳐지고 더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특히 더 큰 규모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거야. 이 말인즉슨 평균적으로 물질이 광대한 우주에 걸쳐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뜻이지. 이런 원리는 은하단이나 공극에 있는 우주에 처진 거미줄 같이 생긴 대규모 구조일수록 더 분명한 것이지. 그런 이유로 우주에 나선 하가 더 많고 타원 하가 적은 이유로 인해 질량이 더 낮아지고 덜 진하다는 거지. 어느 은하에 파란색 별의 비율이 높을수록 과거의 별 형성 속도가 더 높았음을 나타내고, 붉은빛 별의 비율이 높을수록 은하가 오래되고 늙어왔다는 증거지.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망원경을 통해 우주 먼 곳을 관찰하면 그곳의 빛으로 우주의 초기 발전 단계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이지. 평균적으로 은하 사이의 공간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은하단과 성단의 전체 질량은 우주 초기에는 더 작았을 것이라는 거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들은 중력 상호작용을 통해 더 큰 구조로 합쳐졌고, 이런 이유로 현재 우주에서 보이는 은하단과 초은하단이 형성되었다는 거지. 우주 초기의 은하계는 물리적으로 더 작고 질량도 더 낮고 서로 더 가깝고 숫자도 더 많았으며 색깔은 더 푸르렀고 가스도 더 풍부했으며 현재의 은하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별을 출산하고, 그런 이유로 무거운 원소는 작아지게 된 것이지. 지구인들이 만든 가설 중에 빅뱅이라고 있지. 이 빅뱅 이후 약 30억 년에 해당하는 약 190억 광년 떨어진 지점을 관찰해보면 우주의 별 출산 속도가 최고조였을 거라고 보여. 아마도 현재 우주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속도보다 약 20배에서 30배는 더 높았을 거라고 봐. 이때 초거대 블랙홀도 활성화되면서 이 거식증 걸린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먹어치우며 우주에 엄청난 양의 입자와 방사선을 오바이트한 거지. 지난 약 110억 년 동안 우주는 점점 그 진화가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주에 보이지 않는 중력들이 계속해서 구조를 형성하지만 60억 년 전부터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우주는 급팽창하기 시작한 거지. 우주에서 여전히 새로운 별이 출산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별들의 베이비 붐은 시간이 지날수록 먼 과거가 되고 만 거지. 지구인들이 스피처 우주망원경과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1990년대의 우주 가장자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지. 우주의 나이가 7억 년에서 8억 년이었던 시기에 해당하는 약 290억 광년 이상의 거리를 들여다보면 우주의 첫 번째 장벽인 투명성에 가장자리가 있음을 알게 되지. 오늘날 우주는 먼지나 중성가스 같은 빛을 차단하는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시광선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그러나 초기 우주에서는 충분한 양의 별이 있었고 중성가스로 가득 찬 공간을 형성하여 완전한 투명성을 방해했다고 봐. 그 무렵 생성된 별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은 아직 가스를 완전히 이온화하지 못했지. 결과적으로 그때 방출되는 빛의 대부분은 이러한 중성 원자에 의해 가려져 버린 것이지. 우주가 완전히 재이온화될 수 있는 건 우주에서 더 많은 별이 형성될 때만 가능한 거지. 아마도 지구인들은 미 항공우주국에서 발사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적외선 망원경이 많은 도움을 줄 거야. 지구인 중 고대 천문학자였던 아리스타코스는 별들이 아주 멀리 있다고 믿었고, 또한
이것이 연주 시차가 관찰되지 않은 이유? 즉,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동할 때 별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관찰되지 않는 이유라고 보았지. 여기서 말하는 연주 시차는 지구에서 어떤 천체를 바라보았을 때 지구 공전에 따라 생기는 시차를 말하는 건데, 이 시차가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사실 고대에는 별들이 일반적으로 추정된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연주 시차는 오직 정밀 기기들로만 탐지할 수 있었지. 지구인들이 관측 가능한 우주는 초은하단보다 훨씬 큰 규모에서 등방성이며, 이는 우주의 통계적 특성이 지구에서 관찰된 모든 방향에서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우주는 말이야, 대략 2.72548 켈빈의 열평형 흑체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고도로 등방성인 마이크로파 복사로 둘러싸여 있지. 이렇게 거대한 우주가 균질하고 등방성이라는 가설은 지구인들에게는 우주론 원리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균질하고 등방성인 우주는 모든 관점에서 동일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우주에는 그 중심이 없다는 것이지. 중심이 없다니까. 알아 못 들은 사람은 고래니가 우주 중심이면 돼. 우주 초기 대폭발 이후 약 5억 5천만 년에 해당하는 310억 광년 거리에서 우주의 제2온화의 가장자리에 도달할 수 있지. 이런 제2온화라는 것은 우주의 대부분이 광학적 빛에 거의 투명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지. 이런 제2온화는 구멍이 듬성듬성 난 다공성 벽돌처럼 점진적이고 불균일하게 발생하게 되지. 우주의 일부 지역은 좀 더 일찍 제2온화를 경험한 반면, 다른 지역은 거의 10억 년 동안 제2온화가 안 됐거나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지. 예를 들어 지구인이 만든 허블 망원경은 대폭발이 발생한 지 불과 4억 700만 년 만인 대략 320억 광년 떨어진 가장 먼 은하를 발견했지. 그리고 최근에 그랑누즈 지점에 보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구인들의 시야를 훨씬 더 넓혀 대폭발 이후 3억 3천만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오래된 은하를 밝혀냈지. 이 은하들은 크고 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소 구성 측면에서 아주 원시적이지는 않지. 지금까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은 별들과 은하가 우주에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 지구인들의 기술이 발전하고 우주를 관측 도구가 향상됨에 따라 지구 천문학자들은 초기 우주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줄 수 있는 훨씬 더 멀리 있고 더 희미한 우주 물체를 발견할 것이야. 현재 지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 망원경에는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별 형성의 간접적인 징후는 탐지할 수 있을 거야.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별이 형성되어 이온화될 때 발생하는 수소 원자의 빛 방출을 관찰하고 이온화 과정에서 빛을 방출하는 이온화된 핵과 자유전자의 재결합을 더 깊이 관찰하는 것이지. 지구인들은 아직 우주 초기 별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간접 증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 과학자들은 이런 신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 우주를 관찰해보면 원시 은하는 대략 340억에서 360억 광년이라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존재에 대한 신호는 너무 희미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탐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별들이 있다는 것이지. 현재 지구가 보유한 망원경으로는
이런 은하계를 직접 관찰할 수 없지만 지구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사용하여 더 많은 관측을 통해 더 멀고 더 희미한 은하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봐. 그러나 이러한 원시 은하보다 훨씬 이전의 우주 공간에 초기 이온화된 영역뿐만 아니라 여전히 빛의 근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최초의 별들은 질량 밀도가 증가한 희귀 지역에서 형성되었는데 가장 빠른 속도는 380억 광년에서 400억 광년 거리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 우주는 광대하고 신비하지만 뚜렷한 경계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장자리로 펼쳐져 있지. 이러한 가장자리에는 방사선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하는 투명 가장자리라는 것이 있지. 이는 빛나는 천체 구조의 경계를 나타내는 별과 은하계 가장자리를 말하는데, 이 자리는 바로 우주가 이온화된 플라즈마에서 중성 상태로 전환되는 중성 원자 가장자리라는 것이지. 그리고 남은 하나의 가장자리는 우주의 지평선 가장자리라는 것이 있지. 우주 대폭발 이후 우주의 유한한 나이로 인한 한계 때문에 설정된 경계로 지구인들이 만든 우주 망원경은 이 가장자리를 볼 수 있는 곳까지만 지구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려주고 갈게. 다음에도 찾아와 더 많은 우주를 알려줄게. 안녕.